네, 안녕하십니까. 박한필 대표입니다. 우리 임채국 파트너 수고 많으셨고요. 연일 장이 멀미가 나시죠? 저희도 좀 굳건하게 중심 잡고 이 어려운 장이지만 변동성 헤쳐나갈 수 있는 항해의 조타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4월에 상호 관세 등을 비롯한 이 관세의 풍파가 전 세계에 몰아치고 있는데, 자, 아침에 저와 함께 좀 인사 좀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에필로그님, 네, 광양미님, 센토링님, 네, 경미호님, 네, 오경미님이시군요. 네, 샤론님, 네, 아일님, 네, 고맙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좀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진행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먼저 지금 이제 $1 환율도 좀 많이 올라왔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또 금융 시스템. 어제는 보니까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실적 예상보다 좋게 나왔죠. 미국의 이제 제너럴 모터스 향으로, 제너럴 모터스가 이제 바로 직전 실적이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AMPC, 미국의 보조금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 좀 무겁고, 특히 이제 간밤의 이슈를 잠깐 짚어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서 나온 34%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50% 추가 관세를 9일에 발동하겠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국내 이제 증시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해지고 용기를 내고 인내심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관세의 이 지금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이미 금리나 지준율이나 재정 확대 등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준비가 다 돼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여유를 부렸지만은 오늘 나온 50% 추가 관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은 바로 직전에 이제 관세가 몇 분기 동안에 물가를 높일 것이고 영향도 더 지속될 거니까 관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내놨는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증시가 급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매파성 멘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베센트 장관은 이번에 이제 증시 폭락이 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관세 여파라기보다는 딥시크의 등장에 따른 AI의 공세가 이제 하락의 출발 아니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회피성 멘트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중첩되어 있죠.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김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에서 미국의 테크주들에 대한 또 규제와 보복 관세가 또 단행되는 것이니까 두 가지가 이렇게 이제 혼합되어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간밤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일본 이시반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간에 이제 대화가 좀 있었는데, 전화 통화였던 것 같아요. US 스틸에 대한 인수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불허 조치가 나섰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재검토를 해라 명령을 재검토 명령이 나오면서 간밤에 US 스틸은 이제 14%나 급등을 했습니다. 또한 이시바 총리가 이제 지난번에 먼저 방문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1조 가까운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도 역시 별로 이제 약효를 거두지 효용을 못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또 이제 방문을 해서 회담을 진행하고자 하는 고위급 회담에 먼저 이제 물꼬를 트는 이런 통화였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일본이라든가 또 이제 베트남도 미국에 대해서 관세 제로화하겠다 이런 조치를 내놓긴 했는데, 미국의 이제 이 지금 반응은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비관세 사기다. 비관세를 다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맞불로 50% 추가 관세까지 이제 이야기 나오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에서는 강경한 이제 보복 관세에 대해서 철강 관세나 위스키 관세, 보복 관세를 발표했다가 다시 한번 협상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었고요. 백악관에서는 이제 부가세를 내리고 농식품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일본, 베트남 등이 이제 그 관세에 대해서 각계 이제 협상 등의 이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이 단호하게 나오고 있죠. 자, 간밤에 이제 미국장을 잠깐 보시면, 장중에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해서 90일 유예할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가짜 뉴스지만 하여튼 장중에 급반등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에크먼이 그런 이야기 했었죠. 자기가 공화당을 지지한 헤지펀드에 상당히 이제 유력한 인물로서 지지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상당히 관세가 시장에 파괴적인 흐름이 나오니까 90일 정도 일단 이제 유예하고 보자.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된 이후에 이러한 이제 가짜 뉴스가 나왔다는 점에서 시장은 간절하게 이제 트럼프 풋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지는 매우 굳건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아까 이제 우리 그 앞에 파트너들께서 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원화는 1,470원, 달러 인덱스는 103.51,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는 또 4.21까지 급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엔비디아와 이제 그 브로드컴,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가 좀 반등을 했고요. 이 반도체의 반등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주요한 서버 공장이 멕시코 쪽에 있어서 당장은 이제 관세 압박으로부터는 자유로운 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라든가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시 후에 보겠지만은 그 시장에서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의 이제 분석가가 목표가를 테슬라는 이제 550달러에서 315달러로 43%는 하향 조정을 했고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상당량의 부품과 배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미국 외의 공급원의 그 조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제 그러나 이제 속내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행보를 보임에 따라서 독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고전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감성적인 영향도 준 것 같습니다. 또한 댄 아이브스는 이제 애플의 아이폰에 대해서 약 90%가 중국에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54%의 관세에 직면할 것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표한 중국에 대한 관세는 54%입니다. 전부 다 합쳐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역시 이제 그 자동차에 대해서 제너럴 모터스나 스텔란티스, 포드, 테슬라 등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이제 관세가 25%가 이제 부담이 되어서 각계 전투로 이제 뭐 라인업도 줄이고 생산도 지연시키고 이제 항구에다가 이 차량도 보관하고 직원한테 부여하는 할인 그 제공도 하고 또 가격도 인상하고 다양한 조치들을 이제 그 자동차 기업들이 내놓고는 있는데 만만치는 않다. 특히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에다가 이제 공장들을 두고 있어서 경쟁사인 포드에 비해서 관세에 더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번스타인에서 언더퍼폼으로 이제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한번 나스닥 차트를 여기다 올려봤는데요. 여기 이제 줄이 쭉 쳐져 있죠. 이거는 이제 그 반전율 구간입니다. 다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고요. 일단 이 16,029포인트가 이제 최저점으로부터 올라온 폭의 3분의 1 구간인데 이탈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704포인트가 그 다음 지지라인인데 간밤에 여기서 지지가 됐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4,700에서 16,029 사이를 움직일 걸로 예상돼요. 이번에는 이제 좀 14,277 정도에서는 지지가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정도 큰 윤곽을 잡아봤고요. S&P 500 지수도 이제 저항은 5,091포인트. 원래 이게 지지라인이었는데 깨졌죠. 밑에 지지라인은 이제 4,695 정도로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63.32가 하나의 지지라인인데 어제 좀 이탈은 했습니다만 다시 회복을 해준다 그러면 이 구간이 이제 공방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여기다 따로 올리지 않았는데 667.61가 이제 공방 구간이 되겠습니다. 뭐 지수가 아주 중요하지는 않죠. 그 업종 섹터별로 이제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는가,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가 중요한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악재성 그 관세들이 있습니다만 자동차의 타격에 대한 거를 잠깐 살펴보면은 미국의 이제 관세가 이제 각 업체별로 어떤 영향을 이제 타격을 입히는가에 대해서 테슬라가 이제 미국 내 공장에 이제 미국에서 소비하는 자동차는 가장 많이 갖고 이제 공장을 내고 있어서 가장 부담이 적다. 반면에 닛산, 이제 혼다,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이제 현대 기아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나 이제 토요타, 제너럴 모터스까지 쭉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하고 한국에서 270만 대가 이제 미국으로 수출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은
유럽에서 이제 88만 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멕시코 쪽에서도 이제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으로서는 이제 한국과 일본과 멕시코, 캐나다 쪽을 가장 견제하면서 이제 이번에 조치들을 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제너럴 모터스를 비롯한 이제 다양한 이 대응 조치들이 발빠르게 진행은 되고 있는데 쉽게 극복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역시 이제 관세 발동 전에 먼저 이제 선구매 현상, 먼저 밀어내기 현상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관세가 본격 발동되면 아무래도 타격은 좀 있으리라 봅니다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거 같아요. 이런 어떤 그 수출 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한테 주력 산업인데 이 관세에 의해서 매출, 수출이 얼마나 줄어들 건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마진이 얼마나 축소될 건가.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기업들의 이제 영업이익이라든가 포워드, 이제 EPS나 포워드 PER에 대해서 굉장히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애플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에서 90% 이상 생산하니까 역시 이제 54%의 관세에 직면하게 되고, 테슬라도 이제 BYD 같은 중국 내의 강적과 이제 싸워야 되는 데다가 또 이 독일이나 이런 쪽에 이제 극우파의 지지 발언 등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그 생산량이 또 판매량이 좀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약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이번에 보면 엔비디아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많은 제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긍정적인 멘트도 있어요. 엔비디아의 서버의 대부분이 멕시코에서 수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 또 이렇게 미국까지 협정에 따라 관세가 일단 면제되면서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엔비디아는 간밤에 좀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SMCI라든가 이제 슈퍼 마이크로 디바이스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기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만 반도체는 그동안에 이제 좀 이렇게 청명적 휴일 등으로 해서 거래를 안 하던 대만 본토 증시에서는 어제 하한가 10%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대만 반도체가 간밤에 보합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전체 증시에 대해서는 오펜하이머가 S&P 목표치를 7,100에서 5,950으로, 사실 오펜하이머가 가장 낙관적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다운시켰습니다. 목표가를.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제 6,600선에서 5,600으로 월가의 추정치 중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골드만삭스도 경기 침체 확률을 45% 높였는데, 이와 같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은 금융 규제 등이 완화되면서 금융업종이나 월가에 상당히 여망에 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서 금융주가 많이 올랐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나타난 흐름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가 상당히 좀 격하게 진행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일제히 생각들을 좀 전환하는, 바꾸는 모습이었죠. 아까 이제 빌 에크먼 같은 헤지펀드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마저도 90일 정도 유예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서 백악관의 경제 고문인 피터 나바로가 이제 관세가 역사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세금 인하도 앞에 있으니까 관세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지 마라. 근데 이 감세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의회의 통과를 거쳐야 되고,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아직은 감세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통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뒤에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워낙 이제 증시가 급박하고 반대 여론도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빼놓지 않고 이 관세가 이제 이 매도가 이제 어떤 악재로서 작용하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파월 의장한테 빨리 금리 낮춰야 된다. 금리 낮출 적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도 파월 의장이 굉장히 이제 좀 보수적으로 관망 의견을 내고 있지만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4번에서 5번까지로 이제 늘려 잡는 이러한 이제 CME 패드워치의 이제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5월 7일 연준 회의에서 인하할 확률도 50% 이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간절하게 이제 파월 푸과 FRB의 이제 긍정적인 이제 멘트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3월에 소비자 물가는 2.6 정도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물가는 낮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물가가 높지는 않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유가가 경기 그 하강의 리스크로 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서 이제 텍사스산 중진류 기준으로 $60에서 이제 겨우 버티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헤드라인 물가는 좀 상당히 진정세를 보일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관세가 이제 본격 시행이 되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우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엔캐리 청산 리스크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크매너멘트가 있었고요. 또 이제 월가의 경제 칼럼니스트 찰리는 이제 상황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연준에서 긴급 회의를 언제라도 열어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영국에서는 이제 관세 풍파가 워낙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주다 보니까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시켰던 규정 자체를 완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해외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역시 이제 국내는 역시 6월 3일에 이제 대선을 확정짓는 국무회의가 이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이제 안정화를 위해서 100조 원 정도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금융당국에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멘트를 했는데도 워낙 외국인의 매도가 뭐 거의 현물 선물 합치면 3조 원이 넘는 정도의 이제 급박한 흐름이었죠. 지금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으로 나왔네요. 자, 대선 정책 테마가 그래서 이제 뭐 상당히 여기서 이제 뭐 어마어마한 변동을 일으키면서 이제 롤러코스터 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제 그 출마할 걸로 예상되는 이제 후보별 테마는 제외하고요. 일자리 테마로 어제 보니까 원티드 랩, 오픈롤, 아이비 김영, 메가MD, 또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기업, 그다음에 출산 장려 쪽으로 이제 꿈비나 아가방 컴퍼니, 또 지역화폐 관련주로는 이제 코나아이와 웨캐시 핑거, 그리고 이제 신행정수도 건설, 지금 야당에서 이제 세종시로 또 이전 가능성을 또 약간 염두에 두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면서 계룡건설도 올랐습니다.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어떤 대선 철만되면 움직여 나가는 이제 흐름인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이런 이제 시장의 한켠에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관심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의 이제 트레이딩 역량에 따라서 그 부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기금이 이제 지금 올해 주식 비중을, 국내 비중을 이제 14.9%까지 올리기로 했어요. 작년에 11%대 있던 걸 많이 올렸습니다. 현재 1월 달에 비중은 12.2였는데 꾸준히 사들이면서 좀 늘어나고 있고요. 어제도 이제 연기금에서 대략 4,400억 정도를 또 매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PBR이 코스피가 현재 이제 0.8까지 내려와서 굉장히 밸류는 쌉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탄핵 이슈가 부각됐을 때 찍었던 자리가 바로 2,300,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383.82, 요 라인이거든요. 이제 요 라인이 이제 조금 이탈은 했지만 이 라인 근처가 이제 밸류상으로는 PBR로 저점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 이제 상호 관세에 의해서 업종별로 어느 정도의 이제 매출과 실적 타격이 예상되는가. 자동차가 아직은 이제 가장 높게 35% 정도, 그다음에 운송 쪽은 20%, 그다음에 기계는 19.6%, 네, 가전, 그다음에 반도체 순인데요. 이건 이제 삼성증권에서 추론한 내용을 제가 잠깐 올려봤습니다. 역시 그래서 이제 자동차라든가 IT나 이제 반도체 이런 쪽이 이제 아무래도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다이먼이라든가 레디핑크 같은 월가에 이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 이제 계속 멘트를 내고 있죠. 그래서 다이먼의 이제 이 멘트는 세계 경제가 이 관세로 인해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미국의 위상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동안에 미국의 우선주의가 이제 미국의 지위를 약화시킬 것이고, 동맹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서 동맹이 붕괴되면 미국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리 핑크도 이제 블랙락의 CEO죠. 이미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다고 미국의 경영자들이 이제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우회적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자신들의 간접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반대로 이제 워렌 버핏이 참 현명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애플이라든가 뭐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주식을 계속 팔아왔죠. 그래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이번에 보면은 1,340억 불의 주식을 매각을 해서
연말에 3,340억 달러의 기록적인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는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2배의 현금이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이제 영국은 좀 부채 위기에 빠질 리스크도 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모두 다 이제 증시의 급락에 의해서 마진콜, 증거금 부족 등으로 이제 금이라든가 이런 안전자산에다가 투입했던 돈까지 매각을 하면서 이제 현금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 분주하게 나타나서 증시가 이제 미국 전역에서 이렇게 이제 상당히 많은 그 핸즈 오프를 외치는 이제 데모 시위가 이제 나타났다. 참 미국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현상인데 그런 걸 또 보게 됩니다. 베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금 오랫동안 누적된 관세로 인한 이제 여파를 몇 주 만에 협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앞으로 이제 굉장히 장기화 될 수도 있다라는 멘트를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해외 이야기를 쭉 드리는 거는 이제 이 무역과 관련된 미국의 의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국에서 대응책들이 나오고 업종이나 섹터별로 이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예상되나 이 부분을 잠깐 살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국내에서는 항만세가 이제 미국에 적용될 경우 이번에 이제 이 공청회도 열렸죠. 중국에서 생산된 선박이나 중국에서 임차한 선박에 대해서 미국에 이제 입항을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만세가 부과되는데 최대 350만 달러, 대략 한 45억 정도 굉장한 이제 수준이죠. 그래서 이러한 항만세 부과가 이제 그 가시화됨에 따라서 그리스의 선박왕 같은 경우도 이제 발주하던 이 배를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돌렸다. 그리고 최근에는 역시 이제 엑소모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보시면 해외 이제 선사들 보면 이제 에버그린 선사, 대만의 에버그린과 같은 경우도 저 양밍에서도 컨테이너 선을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수주를 이제 발주를 했다는 거죠. LNG 선과 컨테이너 선까지.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컨테이너 선 쪽은 중국이 많이 독식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항만세의 반사적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조금 주춤하던 여러 가지 수주 이슈가 나오고 있죠. 지난번에 이제 인도 쪽에서 한 3천억 원 정도 때 이제 수주가 나왔고요.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도 6시가 좀 넘어서 4,026억의 이제 폴란드 K9 자주포 수출이 이제 공급 계약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폴란드가 이제 동유럽 쪽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방산 수출의 거점이 되면서 주변에 슬로바키아나 루마니아까지도 이제 K2 전차, 그다음에 FA50, 이제 경공격기 이런 쪽도 이제 구매 의중이 타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이 이제 우리나라 방산의 또 벨트가 될지 이 부분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데 방산주들도 어제 보니까 이제 그 독일의 이제 라인메탈이라든가 사브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장중에는 급락을 했다가 한 2%대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현재 이 지금 방산 쪽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증자를 발표했었죠. 앞으로 이제 주목되는 유럽 현지 생산이나 이런 쪽에 또 인프라 구축에 쓰인다고 하는데 일단 부채 비율이 좀 높아서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영업이익이 이제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제너럴 모터스가 전기차 판매가 이번에 생각보다 이제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는 아직 좀 두고 봐야 되겠고요. 어제 이제 ABL 바이오가 기술 이전 대규모 4조 원대 ADC 쪽에 이제 이 그 GSK죠. 이쪽에 이제 4조 원대 기술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계약금만 700억 원대가 넘는 흐름이었는데 바로 직전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로 이제 알테오젠도 아스트라제네카 향으로 2조 원대, 그다음에 올해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도 일라일릴리 향으로 1조 원대 이런 기술 이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그 미국 쪽으로는 사실은 뭐 별로 제약바이오 수출한 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이번에 CDMO 쪽으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신약 쪽으로 이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점은 이제 고무적인 현상이다. 특히 이제 그 수출의 어떤 관세 부담과는 조금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쪽이다라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AI가 이제 중국의 AI에 의해서 급격하게 추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AI 격차는 이제 1년 만에 9.3에서 1.7%까지 줄어들었다라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제 인덱스 보고서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뭐 사실 15개 국가의 상위 AI 그 이용 이제 이용도를 이제 측정한 상위 국가에 끼어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AI 쪽의 사용이나 이제 이런 쪽이 좀 처져 있고 인재 유출도 많다. 가성비는 이제 미국보다 이제 중국이 앞섰다. 상당히 중국이 이번에 AI를 필두로 해서 미국의 테크주와 미국의 증시를 상당히 적절하게 이제 흔들었다라고 보여져요. 관세의 풍파를 막아내기 위해서 선제 공격에 나서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수입 의존도가 그동안에 지난 한 3, 40년보다는 상당히 의존도가 한 4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도 과감하게 이제 관세 카드를 꺼내 들므로 인해서 상당히 풍파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오늘 이제 삼성전자 아까 실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알테오젠이 또 중장기 성장 전략을 또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대만 반도체가 이제 10일에 목요일에 3월에 매출이 또 발표가 되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풍파를 이겨내기 위한 조치들이 나옵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데 이 반도체가 이번에 이제 미국향으로 나가는 수출은 한 8%밖에 안 되지만 이 가전 제품에 이제 거기에 결합이 돼서 수출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IT 관세가 많이 매겨지는 이런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이나 이런 쪽이 영향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애틀랜타 연방은행에서 3.7까지 이제 하향 전망을 하면서 금리가 좀 내려가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금리가 좀 내려갔다가 간밤에 국채 금리가 다시 4.21%까지 올랐어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2025년도에 이제 올해죠. 미국 국채 만기가 무려 이제 9조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지금 듀레이션을 보면은 2년물 단기물이 좀 많다 그래요. 그래도 역시 이제 이 듀레이션을 이번에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번 행정부에서는 이제 그 듀레이션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어요. 지난번에 이제 전임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과도하게 이 지금 국채 발행을 단기화했다라는 이제 안 좋은 평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2년 만기 도래하는 이 부분을 이제 금리를 좀 떨어뜨려서 좀 장기로 분산시킬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유가 떨어뜨려서 이제 관세에 의한 인플레 상승을 중화시키고 국채 금리를 떨어뜨려서 이제 재정 적자를 좀 줄여보겠다는 의중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잘 또 통할지는 우리가 또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어쨌든 시장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우리나라 수출주에 대한 압박 요소가 강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동차라든가 이제 이 지금 반도체 쪽은 물론 이제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반등을 좀 할 것 같아요. 마이크론도 좀 올라왔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큰 충격 없이 한 3.5% 반등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16만 5천 원 정도는 지지하면서 반등 시도가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도 이제 레거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락은 좀 어느 정도 멈출 거로 보는데 국내 증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공매도의 타격에 의해서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오늘 어느 정도일 건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10조 원이 넘었어요. 3월 28일부터 매도한 규모가. 근데 이 부분이 이번 주 옵션 만기까지 이제 어떤 형태를 보일 건가. 보통 옵션 만기가 이제 들어있는 주간에는 목요일이 만기인데 보통 화요일까지 매도가 나오다가 이제 수목은 반등하는 경향을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은 외국인이 어떤 행태를 보일 건가. 특히 지금 공매도가 현물 매도와 선물 매도까지 같이 촉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아침에 좀 반등을 할 것 같은데 반등한 이후에 다시 한번 매도 공세가 강화된다 그러면 조금은 좀 뒤쪽으로 이제 반도체나 이런 수출주의 공략을 좀 미루시는 게 좋겠고요. 현금 비중을 한 20% 이상 들고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약바이오라든가 또 엔터 이런 쪽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이 맥을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잡는 게 지금은 좀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를 좀 더 견고하게 가져가면서 트레이딩에 좀 센시티브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줄이겠고요. 우리 이태우 대표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 어렵지만 저희의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이태우 대표의 또 중요한 메시지들 잘 흡수하셔서 오늘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